두 번째 순서는 토크 앤 테크인데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에이전틱 AI로 연결된 실행의 현장이 바로 이번 코너의 주제입니다. 패널 토의 형식으로 저희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두 분 앉아 계신데 AX 영업 현장에서 정말 수많은 세미나와 시연으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성재 책임 컨설턴트님이신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AI 연구소에서 에이전트 기획과 그리고 설계를 담당하시는 양정환 책임연구원님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기조 연설해주신 지용구 부사장님, 네. 그리고 사회자인 제가 패널 토의 하겠습니다. 지용구 부사장님과는 사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유도 AI로 인연을 맺었고 AI 관련해서 인터뷰를 1시간 했습니다. AI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한 강자라는 것을 인식했고 오늘 소중한 기회에 사회를 맡게 됐는데 더존 비존 AI 혁신의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행사 에이전트 AI를 이 세상에 알려라 이런 뭔가 그런 다부진 각오가 느껴지는데 더존의 고객층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고객이 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 발언 중에 몇 번 소개를 좀 드렸는데 저희가 한 25년 업력 중에서 맨 처음엔 저희가 뭐 예전에 기술 수준도 그랬고 컴퓨팅의 발전 단계도 초기 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설치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온프라미스라고 합니다. 그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모바일 시대가 와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접속하면 사용하는 설치하면 되는 시대에서 접속하는 시대로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 시대를 맞이했는데 지금 시대가 가장 폭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라이센싱의 고객분들의 시절 때는 1000개 기업을 만드는데 보통 한 2, 3년 걸렸던 것 같고요. 3000개 기업, 5000개 기업 만들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구축하는데도 걸리는 시간도 있고 또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도 해줘야 되고 네. 패키지라는 부분들도 계속 고도화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AI는 구독해서 쓰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잘 모으고 중앙화되어 있고 통제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디지털 전환 시스템이라는 저희 기존 고객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상태죠. 네. 그러니까 AI의 원료는 고객들이 갖고 계시니까 AI의 구독형 모델만 사시면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바로 쓸 수가 있는 단계인데 이게 저희가 1000만 개가량 고객을 이렇게 저희 고객으로 모시는데 1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만 빠른 개 기업을 1년 안에 1년 모으셨어요. 정도에 11만 사용자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정말 많은 고객 그리고 그 확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존 비존의 고객분들 10,000개 기업은 뭐 대부분 쓰고 계시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는 벌써 와 있는데 너무 늦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주식으로 말하면 포모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네. 지금 제가 그것도 모두 발언 좀 드렸는데 다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설치형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구독해서 쓰는 소프트웨어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든 이전의 솔루션이 고장나지 않은데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의 우리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회사의 솔루션들은요 고장나서 바꾸는 시대가 아니라 퍼포먼스를 증가를 더 시킬 수 있다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바꾸는 시대거든요. 근데 CEO, CFO, 그다음에 돈을 쓰는 부분들의 CFO나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CEO 분들에게 아직 저기 우리 에이전트를 좀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네. CIO 레벨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 고장났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고장나진 네. 않았잖아요. 근데 왜 바꾸지? 그러면 이제 이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겁니다. 특히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사용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용 경험이 이거 정말 퍼포먼스가 좋은데 이걸 왜 안 쓰지? 이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아주 똑똑한 천재 같은 사전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사야지 당연히 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론이나 개념이나 요즘 유행으로 끌고 가긴 되게 힘들 것 같고 네. 의사결정자의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네.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세요 바로 누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맞습니다. 텐데. 아주 좋은 예, 표현이십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했으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발표 시간에 액티브 웨이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직원들은 그냥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기대의 요구사항에 가기도 전에 먼저 그 일을 해오는 사람이 이쁘고 그쵸 좋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 기대 효과로 만들어지는 것만큼 좋은 성취감이 없습니다. 조직하고 개인하고 보면 개인은 개인의 성장을 이룰 때 조직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들 분들이나 CEO 분들이 볼 때 조직이 성장할 때 개인도 성장하지 못하면 그 개인은 무임승차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AI를 써서 성장의 경험을 해보고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안 해줄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리더이신 분들이 이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조연설에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빠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달라지니까. 그런데 AI도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잠깐 그 자료 참조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트렌드는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이미 다 알고 계신 건데 오늘이 최신 트렌드고요. 내일이 최신 트렌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2026의 트렌드를 미리 보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우리 제목이 프리뷰 2026이었잖아요.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정말 우리한테 되게 실용적일까라는 고민들, 궁금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트렌드는 미리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왔을 때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시간처럼 미리 내가 먼저 선경험을 해보고 조직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경기를 뛰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몸 푸는 운동을 해야지만이 경기 때 다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ERP를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이 갈리고 피 터지고 뭐라 그러지? ERP 피나고 막 이렇게 정말 힘들어요. 구축하는 네, 단계가. 예. 근데 그 뒤에 단에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의사결정에 반영돼서 그죠? 기업의 효과로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도입할 때도 사전 운동이 필요하듯이 데이터를 정지하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참조하고 인용하고 통제하고 거버넌스 가드레일 같은 걸 잘 미리 해놓는 것, 준비 운동하고 똑같은 작업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습관이 되게 급하죠. 운동하는 거 지겹잖아요. 몸 푸는 거, 그렇죠? 지겹고 귀찮고.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기술 혁신에 관해서 세상에 알리는 AI 리더 역할을 하시는 지용구 부사장님께 궁금한 부분은 AI 기술이 접목된 그런 부분들을 실무 현장에서 각각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따 시연에서 좀 나오겠지만요. 기업은 전문적인 영역, 영업, 구매, 자재, 생산, 원가, 물류, 인사, 총무 막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분업화라는 부분이 효율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고 쪼개져 있는 부분들의 분류가 저는 약간 전통적인 부분들에 있는 정의였다고 생각해요. 전문성 강조, 효율성 개선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잘 쪼개져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전체를 보기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려면 위치, 권한이 좀 많아야 되고 C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문적인 영역, 전공이라든가 자기가 배운 부분들의 영역이 달라서 그런데 그 부분의 간극을 AI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자기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 직원들의 일하는 방법은 전통적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저쪽 영역을 이해하는 것들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 잘해봤자 KPI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AI를 써서 그 앞단의 일과 뒷단의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직원이 좀 더 좋은 질 좋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거든요.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그 경험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가 전문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AI를 쓸 수 있는 영역에 집어넣는 게 이제 문서 중앙화, 문서 관리, 문서 생성, 그다음에 요약, 번역 이런 부분들에 AI를 넣어줬을 때 직원들의 생산성,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특히 비효율성에 대한 제거 이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느껴져요. 어렸을 때부터 일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같이 일하라. 그리고
나무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라. AI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네요. 맞습니다. AI 도움을 예. 받으면 자신감이라는 게 좀 생겨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AI 한계도 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용구 부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에이전트가 어떻게 업무에 활용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가 데모 시연들 쭉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성재 차장님 네. 더존비즈온이 7천 개를 넘어서 10,000개 기업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원 AI를 직접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더존 직원들도 당연히 고객에게 제공되는 이 원AI 환경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시연 준비한 화면이 뭐 별도로 데모 화면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 업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뭐 더존에서 근무하는 제 계정, 제 화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직접 이걸 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업무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더존이니까 당연히 ERP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뭐 그룹웨어도 있고 문서 작성 관리도 하고 다양한 업무 도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에 AI가 그냥 붙어 있어요. 뭐 별도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일단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 제가 대표님, 우리 부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거를 좀 시연으로 할까 잠깐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외근 신청서 쓰는 거를 깜빡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금 한번 지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좀 보여주세요. 외근 신청서를 지금 쓰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AI 볼게요. 버튼을 눌렀고요. 질문하는 창이 있는데요. 뭐 제가 지금 필요한 것 그냥 적으면 되거든요. 오늘 프라자 호텔 외근 신청서 상신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열렸어요. 뭔가 열어서 확인하라고 하고 상신하라고 나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요, 그대로 AI가 동작하면서 완료를 지어놨어요. 자, 화면에 보면은 프라자 호텔이라고도 돼 있고 오늘 날짜 오늘 시간이요. 저는 이 상태에서 결제 버튼만 누르면요, 그대로 완성된 이 결제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저희 인사팀에서 외근 신청서는 어떻게 쓰라고 표준화 해놨고요. 제 이름이고 지금 여기고요. 오늘 시간이고 끝났습니다. 저는 상신만 하면 바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부분, 제가 요즘 굉장히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사회자님, 네네. 일정 등록 뭐 되게 예민하실 것 같은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는 시간이 생명이긴 한데 지켜 있는 게. 예. 어떻게 일정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도전 비즈본의 시스템을 보니까 저는 완전 원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냥 핸드폰에 저장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업무 환경에서 AI가 연결되면 어떻게 네.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방금 보셨던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쪽지함을 열어요. 그러면 저도 내용들을 관리하다 보는데 마침 쪽지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내용을 봤더니 날짜 요일이고요. 협조 요청이 있고 뭘 해달라는 내용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보고 캘린더 등록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미 표준화된 업무 속에서는요,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일정 등록 버튼이거든요. 그냥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순간 AI가 인식하고요. 인식해서 돌아가는 모습. 일정 등록을 열었고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일정 등록 제목, 시간, 내용까지 요약해서 넣어놨습니다. 방금 포함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참여자 관련해서 등록까지 된 걸 볼 수 있어요. 전 여기서 등록 버튼 누르면 당연히 관련된 분들에게 알림 메시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업무 속에 녹아있는 AI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거 업무에서 바로 활용하시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일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네요. 불필요한 그럼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일단 뭐 색다른데요? 마우스 클릭에 대한 단축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당연히 뭐 실수할 일 있겠습니까? 그대로 정리해 주는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ERP 입력 메뉴 하나 볼게요. 뭐 더존 회계 자료 입력, 인사 자료 입력, 뭐 물류 자료 입력, 다양한 입력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입력 메뉴에도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AI 호출해요. 자, 여기서 특징은요, 표준적인 AI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누른 이 입력 메뉴에 대해서 일할 준비해라고 지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 메뉴 하나를 실행해 봤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할까요? 발주서가 있어요. 발주서를 하나 첨부해서 그대로 넣었어요. 사전에 학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갔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간단히 질문합니다. 첨부된 발주서 등록해줘 라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간단한 프롬프트로요. 등록을 했고 등록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당연히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인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입력되는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잠깐 말씀드리는 사이에 그 내역들이 등록됐다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내역들을 보면은 그대로 입력 쪽에 들어가서 내역들이 쭉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 GPT에다 첨부하고 데이터 활용하는 사례 지금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텐데요. 별도의 AI가 아니라 그냥 일상 업무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미니트 거의 초 단위로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진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네요. 제일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복잡한 절차 없이 그 명령 몇 자만 쓰면 타다닥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용구 그 부사장님 저랑 인터뷰할 때 제가 가장 인상적인 멘트가 굳이 배우려 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혁신이고 그런 게 바로 AI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옛날에 이미 10년도 지났죠. 스마트폰이 태동한 지가 한 15년 정도 돼가는데 스마트폰 새로 구입해서 포장을 뜯었을 때 그 안에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우리가 스마트하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매뉴얼은 배워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스마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기계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척척 채워준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배우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태를 스마트라고 했어요. 네. 스마트 그 다음의 시대는 무엇이 올까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소울인가? 영혼? 스마트 다음 뭐지? 그랬는데 그게 AI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AI로 맥락을 이해하고 그 맥락이 알아서 그것을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마란 스탠 지금 시연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옴니솔 소개도 할 거고 저희 위하고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건 제품의 이름이고요. 명명된 제품의 이름인데 제가 지금 제품의 이름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좀 긴데 회사는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도나 내비게이션 역할처럼 그다음에 한눈에 전체를 조망해 보며 끝으로 마지막에 배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워딩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꿈에서도 보일 정도로 강렬했어요. 네. 다시 종합해 보면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한눈에 전체를 조망해 보며 배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거 뭐지? 너무 이상적인가? 그 이상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저희의 계획이 디지털 전환이었고요. 그 디지털 전환 효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갖고 AI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의 위치에 저희가 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직관적으로 딱 됩니다. AI 시대가 바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아마 업무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역할을 양정환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예, 보신 시연들에서 대부분 에이전트들이 기능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챗GPT 3.5 이런 걸 처음에 보셨을 때는 주로 채팅으로만 대화하고 AI가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AI에게 자율성, 그러니까 네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라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어떤 툴을 쓸지 그 툴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진정한 에이전트가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술적인 어떤 기법이라고 하면 MCP라고 해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AI 모델이라고 하면 AI 모델이고 컨텍스트는 AI와 내가 대화하는 그 맥락 안에 어떤 정보를 갖다가 넣어줄 것이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기술인데요. 예전에는 API라고 해서 각각의 시스템에 있는 걸 따로따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 MCP에서는 저희가
요즘에는 다 USB-C 타입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수 있는 이 툴들을 AI에 어떻게 가져올 건지를 표준화해서 이 AI가 가장 다양한 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도 이 MCP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서 업무할 때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훨씬 내가 가볍게 시간 활용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골치 아픈 건 사실 보고서잖아요. 그 보고서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죠. 원 AI가 보고서 쓰는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성재 차장님 답을 주시죠. 네. 저도 AI 쓰면서 가장 도움 많이 받고 가장 효과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문서 관련이거든요. 네. 뭐 작성도 하고 검토도 하고요. 지금 준비한 화면 역시 제 화면이고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문서를 다 표준화해 놨습니다. 뭐 하루에 문서 작업 많이 합니다만 뭐 사용하는 문서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실행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이 제목 보고서 AI 자가검증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혹시 사회자님, 네. 우리 직장인, 예. 뭐 보고서 혹시 생각나는 책 있으세요? 책. 네, 직장인 보고서 관련 책. 네. 저는 사실 이제 현장 나가서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고서 엄청 많이 쓰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그 질문을 받으니까 네.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대통령 보고서 그게 딱 그쵸. 떠오르기는 하는데 네. 예. 혹시 차장님도 대통령 보고서 읽어보셨어요? 그 책 한 몇 년 전에 네. 대표님께서 저 보고서 잘 못 쓴다고 여기 주- 대표님이요? 예, 주셔가지고 그때 한 좀 읽어봤습니다. 아 기업에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예. 네, 오늘 뭐 참석해 주신 분들도 이 대통령 보고서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거 뭐 책 한 권 읽어서 보고서 잘 쓰게 될 것 같으면요. 뭐 보고서 못 쓰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들 예. 잘 쓸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AI의 도움으로 표준화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름을 자가검증 서비스인데요.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대통령 보고서를 기반으로 AI 프롬프트를 생성하여 보고서 검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GPT로 뭐 활용하세요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요약이요라는 그런 답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저도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프롬프팅 했습니다. 첨부된 보고서 요약하세요. 뭐 어떤 형식으로 요약해 주는데 몇 자 내외로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간단한 요약을 하나 넣어놨고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포인트 중 하나 바로 이 비주얼이거든요. 차트 부분인데요. 이 차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프롬프팅 이렇게 했어요. AI 당신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진행률, 내가 원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줘라고 사전에 문서 양식에 프롬프트를 정의해 놓은 겁니다. 물론 지금 이 긴 프롬프팅이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쓰면서 좀 추가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에 AI 버튼이 있고요. 당연히 뭐 검색하고 맞춤법 검사하고 교정하고 이런 건 기본입니다. 저는요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양식 이것도 라이브하게 한번 가볼까요? 제가 만들었던 내용이요. 이렇게 만들었고 체크했어요. 그대로 넣었습니다. 사전에 학습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읽었어요. 자, 이거 라이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저거 뭔지 모르겠으나 참 내용 참 많다, 길다, 글씨 많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는 의미로 보면요. 저는 여기서 바로 실행만 해줍니다. 참조 문서의 자료를 본문에 정리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생성합니다. 생성했더니 방금 보셨던 그 문서를 그대로 상단에 요약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밑에는 가로형 막대 그래프가 추천돼서 나타났고요. 그 밑에는 세로형 막대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밑에는 차례대로 지금 제가 이름 붙여놓은 이 순서를 보시면요. 대통령 보고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역들 그걸 목차대로 쭉 나열해놨다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마지막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거 내용
이거 보고 혹시 어떤 질문 나올까?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적합할까라는 의미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제가 저희 더존에서 회계 담당자, 뭐 인사 담당자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 시연을 하거든요. 차장님 혹시 제가 이거 시연하면 일반 고객분들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런 거 그 현장에서 나가서 보여드리면 이거 우리 업체 양식에 맞춰야 저희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막상 이 내용을 보시면요, 예쁜 직원이 쓴 보고서는 조금 부족해도 그냥 예뻐 보이고, 좀 미운 직원이 쓰면 아이씨, 완벽한데도 좀 되게 미워 보이는 보고서다. 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네. 대표님, 혹시 제가 쓴 보고서는 예쁜 보고서입니까? 뭐예요? 미운 궁금하네요, 보고서입니까? 갑자기. 예. 여기서 그걸 물어보면 제가 예쁘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뭐 당연히 예쁜 보고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리더의 위치에서 이거 잠깐만 다 열심히 읽으시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좀 해드리세요. 이게 좋은 내용인지 안 좋은 내용인지 라이브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 보시면 흔들겠습니다. 저는 누가 예쁘냐, 일 잘하는 사람 당연히 예쁘고요. 제 기대를 충족해주는 직원들의 아주 좋은 질 높은 보고서를 쓰는 사람 당연히 예쁘죠. 네. 보여지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 쓴 사람이 보고서가 예쁜 게 아니라 잘 만든 보고서를 쓴 사람이 예쁜 거죠. 그렇죠? 근데 리더 위치는 정말 싫은 소리 많이 해요. 정말 싫은 소리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게 너무 지겹거든요. 막 싫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쁜 보고서 열심히 쓰라. 이쁜 보고서 못 쓰면 당연히 오늘도 짜증이 많이 나는데 그것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리더의 위치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제가 저 스스로를 위로할 때 제가 짱구를 보거든요. 짱구? 짱구요? 예, 짱구.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예. 짱구에서 하는 그 혼자서 제가 막 이렇게 내가 직원들한테 상처 주나?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을 가리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 오해 요소도 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뭐 자료화면 내가 좀 하나 준비 좀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잔소리하는 위치에 있으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올해 내가 말을 세게 했거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많았다면 내년에는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니들이 좀 더 니들이 좀 노력해라. 더 노력을 하자. 예. 네. 이게 공개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참 조직은 한 명이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할 수 없고 가슴 아프다. 근데 할 수 있다. 이거는 니들이 일하는 개념이 저는 신뢰라고 느껴지거든요.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면 확 와닿는다. 그러면 저하고 공통적인 부분의 부모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잘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AI 역할이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이뻐요 오늘. 네. 잘합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게 AI만 잘 활용되면 미운 직원도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 잘하면 상사도 기분 좋고 전반적으로 니들이 잘해라. 그러면은 회사가 전반적으로 좋다. 굉장히 좀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보고서도 데이터도 알아서 차트도 알아서 착착착 넣어주니까 여러분 왜 칼퇴 요즘에는 왜 칼퇴하려고 막 너도 나도 막 하시는데 그게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직장 내에서 많은 분들이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뭐 이 부분을 잘하고 누구는 뭐 보고서를 잘 쓰고 왜 AI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일을 잘하게 되면 보고서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도 들고 저도 AI 되게 활용 많이 하거든요. 근데 AI가 똑똑은 한데 팩트 또 거짓말도 좀 하잖아요. 그런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AI는 일하는 과정을 대신할 뿐 결정은 인간의 몫이다. 사람의 몫이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AI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물을 사람이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평가정보 시스템, 성과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학습하는 정보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 담당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유통되는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평문인 데이터와 또 하나의 평문인 보통문인 데이터가 학습됐을 때 그 두 개를 학습한 데이터의 결과물은
대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고 가드레일을 쳐줘야 되고 거버넌스 체계를 주셔야 되고 내부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은 AI 회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AI를 사용하는 그 조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AI를 쓰고 사람이 검증하는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AI를 2,200명이 18개월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켜보면서 AI를 쓰면서 직원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한 3가지 부류로 나타나요. 네. 그게 뭐냐면 AI를 써서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를 잘 쓰고 있고 잘 응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가 되게 재밌는데 두 번째 친구들은 AI를 써도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자네는 AI를 활용했는데도 왜 그 퇴근이 늦나? 물어보면 되게 재밌는 답이 돌아오거든요. 무슨 답이 돌아오냐면 결과를 보고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를 보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AI한테 일을 맡겨놨고요. 30분 정도 지나면 AI가 리서치한 정보를 이제 결과로 내뱉는다는 거죠. 그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AI하고 일을 안 할 때는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늘 퇴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AI한테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결과를 30분 뒤면 볼 수 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다 아니면 부족하다 아니면 더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기 스스로가 그 성취감, 만족도, 그다음에 그 스스로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쁘잖아요. 자기가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열심히 더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저도 퇴근이 좀 늦어졌거든요. 예, 제가 결제하고 뭐 제 생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남아서 뭔가 AI를 활용하는 그 즐거움도 있고 네. 또 제가 뭐 그 근무 시간 때 못하는 많은 일들을 밀린 것들을 내일 오는 것보다 오늘 하고 가는 게 좋아서. 네. 근데 마지막에 부류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AI 도구를 써도 옛날처럼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류에 계신 분들이 교육의 대상인 거죠. 그분들이 디지털 갭 때문에 못하냐,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 때문에 못하냐,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 때문에 못하는 거냐를 분리해주고 교육하고 재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AI라는 게 나의 비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AI한테 일단 시켜서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 검증, 선생님 지도 역할은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들으면서 말씀 들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연도 해드렸지만 굉장히 양식이 복잡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양식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양정환 차장님. 예. 아까 보셨는데 그 명령어 쪽에다가 이렇게 뭔가 명령을 넣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혹시 사회자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AI를 잘 쓰는데 AI에다가 무식한 질문하면 무식한 답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요? 프롬프터를 잘 입력해야지 아웃풋이 좋은 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프롬프터. 예. 맞습니다. 그 AI를 활용 안 하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몇 년 전 기사예요. 한 2023년 기사인데 이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뜨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막 연봉 1억에 뽑는다, 4억에 뽑는다 막 이런 기사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는데 이거를 교육시키는 게 바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뭐 AI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뭐 AI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절차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더 이상 새로운 기법이 아니고 그냥 AI 시대를 사는 기본 소양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I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명령어에 어떤 명령어를 넣을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넣고 AI한테 프롬프트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은 양식을 만들 수 있고요. 사실 그것도 좀 귀찮으실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프롬프트 초안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내년에 좀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AI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는 건 잘 알겠는데 더존 비즈원의 고객사가 10,000개 기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마다 내 회사가 다르고 당신네 회사가 다르고 규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근데 맞춤형 이런 부분으로도 니즈가 있을 텐데 그런 요구는 맞출 수가 있는 건가? 원 AI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성재 차장님께서 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도 AI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뭐 챗GPT가 뭐 제미나이가 아무리 버전업이 되고 똑같아진다 한들 우리 회사의 규정을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시연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원 챔버입니다. 이 원 챔버는 문서 관리 도구의 이름이거든요. 문서 중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업무 중에 파일 서버도 활용하시고 뭐 다양하게 관리하실 텐데요. 당연히 내문서함, 부서문서함, 전사문서함 식으로 우리 업무에 대한 내역들이 이 문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I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이름은 AI 박스입니다. 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표준적인 답변하지 마. 그 내용, 그 범위 안에서만 대답해라고 제가 원하는 그룹을 딱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잘 쓰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저도 그렇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딱 열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더존의 인사총무 규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인사총무 규정에 대해서 AI 박스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설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안에는 저희 더존의 다양한 규정, 내규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지금도 우리 AI 잘 쓰시는 분들은 다 미세 조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제가 원하는 그 수준만큼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0.1이요. 뭐 딱 이 범위 안에서만 해. 다른 거 다 대답하지 마. 근데 질문에 따라서 없으면 검색이라도 해서 가져와라는 의미로 1.0 창의성 기준으로도 답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선 0.4로 했습니다. 분석 기준. 차장님 혹시 우리 회사 결혼하면은 경조금 나오잖아요. 네. 신입사원도 받을 수 있어요? 신입사원이 결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몇 개월이에요? 제가 신입사원인 지 15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폴더, 규정에 대한 폴더를 찍으면 나만의 챗봇이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요. 결혼식 경조금 규정을 알려줘. 그냥 간단하게 놓는다는 거죠. 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만 일단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혼식 경조금 규정이라고 했고 당연히 회사별로 다를 것이고 역시 이런 것도 GPT가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업무별로요. 그래서 활용하시는 사례들을 봤더니 우리 회사의 뭐 어떤 매뉴얼, 회사의 중요 문서 같은 거요. 그런 거 여기다가 올려놓고 지금 저처럼 활용한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뭐 회계 인사 담당자 분들 앞에서 시연하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귀찮은 전화 드디어 좀 줄어들겠다. 귀찮은 쪽지 대화 이런 거 오는 거 좀 줄어들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실제로도 뭔가가 필요하면 필요한 내역들을 그대로 확인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경조금을 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 일부러 제가 눈치를 예, 보는군요. 나는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거 질문하면 안 돼. 나왔네요. 말씀해 주신 순간 나왔습니다. 금액은 보여주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나왔다. 흔들어 줄까요? 네, 흔들리고 6개월 있습니다. 이상, 뭐 6개월 미만 본인에 대해서 살짝 가리겠습니다. 예. 체크해서 나왔는데요. 필요하면 그 모든 거든 그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하게 재밌게 저희 패널 토크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회사 규정을 뭐 찾아보면은 게시판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아니면 인사 담당자에도 연락하고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훨씬 그런 게 좀 간편하게 줄어들겠네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구글도 AI 검색 기능 도입을 했잖아요. 데이터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대표님 이런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이미 예. 검색은 우리가 15년 전에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요. 누구나 해본 경험이고 지금 태어난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 되게 뭔 질문이 그래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AI 시대는 좀 다릅니다. AI 시대는 검색의 방법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제 느낌은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주도적으로 검색 엔진이 동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맥락, 내가 급한지 중요한지, 중요하면서 급한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지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데이터를 참조하면
검토하고 분석하고 참조해서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상태로 끌고 오는 단계를 예전에는 친절한 나의 동료가 해줬거든요. 친한 나의 동료가 해줬는데 그 동료가 이제는 AI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래의 검색은 거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료 얘기 많이 했죠.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에이전틱 AI라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행해 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면 이제는 앞으로 에이전트가 나한테 물어봐. 이거 할까요?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부분들의 검색의 시대로 바뀌지 않을까,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규정집이 왜 수백 페이지가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뽑아내는 기술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양정환 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AI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RAG라고 하는 그 레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그란 거는 뭐 쉽게 말하면 AI에게 오픈북 시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AI한테 김치찌개 레시피 달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레시피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된 레시피를 가지고 응답 결과를 낼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만든 요리책이 있으면 우리 할머니 요리책 안에서 김치찌개 끓인 법을 알려줘 그러면 그 부분만 찢어서 대답하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근거 자료에 근거한 답을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레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 거에서만 검색해서 그 부분을 딱 찢어가지고 가져와서 답변을 하던 방식에서 이 키워드뿐만 아니라 어떤 이 글의 맥락, 의미 이런 것까지 하이브리드로 검색해서 가져오는 어드밴스드 레그라는 기술이 있는데 저희 원웨이의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드밴스드 레그 기술까지 활용해서 지금 개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민감한 걸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더존 비주온이 잘하는 게 세무 분야입니다. 세무 분야 이런 부분에서도 궁금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상당한 걸로 제가 리스트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AI가 할 수 있나요? 차장님, 이성재 차장님.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 중에 바로 실행을 눌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역시 좀 부담입니다. 뭐 라이브한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실행을 했는데요. 차장님, 네, 세무 업무, 네, 회계 업무, 네, 네. 당연히 제일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건 뭐 결산서 만드는 걸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린다고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더존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쪽 설계는 해봤는데 실제 실무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 친구들 중에 세무사들이 3월쯤 되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3월 뭐 세무 대리인 분들, 회계사님, 세무사님도 제일 바쁜 시기일 텐데요. 아무리 간단한 회사도 정리하고 그거 뽑아내려면 이제 한나절은 걸리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원AI 세무 조정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우리 법인 조정 관련해서 국세청에 등록된 서식이 한 200여 종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이 뭐 50여 종 남짓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중요한 서식도 있습니다만 뭔가 재무제표를 보고 필요한 서식에다 그냥 내용 옮기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 옮겨 적는 그런 단순 업무도 많단 말이죠. 그것을 AI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이 내용을 실제 경험해 본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휴먼 에러 없어져서 제일 좋다는 말씀들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뭐 이거 하나 틀리면 어디서 틀렸는지 그 찾는 거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숫자 틀리려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맡겨 놓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사이에 끝났는데요. 뭐 평균 시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43종 서식을 추천하고 41종의 서식 작성했다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체크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방금 제가 만든 이 내역 당연히 우리 세액조정 계산서에 들어가서 보면 완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단 말이죠. 잠깐 사이에요. 네,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분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위협받는 걸까요, 대표님? 이 정도로가 있으면? 저는 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그분들 전문가시잖아요. 그 전문가가 전문가다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AI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의 기능보다는 사람의 역량을 증강시켜 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다운
일을 못한 시간들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 바라봐야 돼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다운 해설과 그다음에 그 좋은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대비해서 80% 전체 일하는 시간의 80%는 자료를 찾고 검증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모으고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전문가다운 일을 하는 데는 20%의 시간이 필요한데 80%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AI 에이전트한테 맡기고 전문가는 전문가다운 일을 하는 것들이 진정한 전문가의 시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가 와서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부분들을 우리의 직업을 업되는 역할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의 역할의 증강, 전문가가 전문가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증강 현실이네요. 굉장히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세무 업무 처리를 해주는데 설계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양정환 차장님. 예, 예. 그 보셨다시피 저희 회사는 세무에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프로그램 내부의 세무 프로세스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AI를 요소에 활용해서 조금 더 업무를 편하게 해드렸는데 이게 일부에서 저희 1세션에서 말씀드렸던 AI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이랑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에이전트들끼리의 오케스트레이션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와 인간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사회자님 요 앞에 제가 이제 AI를 지휘하고 있는 요 사진을 나노바나나로 생성을 해놨는데 네.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사진에서? 단원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뒤를 보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잘 보시면 발목이 돌아가 있어요. 아, 발목이. 이게 뭐 사실 UFC 선수도 발목이 이 그러네요. 정도 돌아가면 서 있질 못하는데 네네네네. 지금 이분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AI가 생성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캐치해서 예. AI를 가르치는 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세대가 더 올 것이고 그게 저희 더존이 추구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는 신뢰, 그 전문 지식에 대한 그 명확성 이런 굉장히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그거를 쓰는 걸 텐데 그 인력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더존이 세무 전문 회사다 보니까 저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AI를 통해서 세무 전문 에이전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연말정산 기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요 세법 도움이라는 세법 전문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보시면 아, 개발한 거예요 이번에. 예, 이게 오. 연말정산 기간에 저희가 원 AI 고객들께서 쓰실 수 있도록 배포를 할 예정인데 이거는 세법과 관련된 아주 특성화된 법조문을 직접 가져와서 하는 작업이고 보시면 이거 한번 질문 넣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자에게 월 5만 원씩 재택근무 수당을 주고 있는데 벌써 좋은 회사죠. 재택근무를 하는데 5만 원씩 준답니다. 근데 이게 비과세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넣으면 일반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법이 옛날 거예요. 그리고 웹 검색을 통해서 가져와도 이 웹 검색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 블로그 같은데 이미 과거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령 자체를 그래프DB라고 하는 법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법령 그래프DB를 새로 구축해서 정확한 그 시점에 맞는 법령에 의거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이 에이전트를 구성했고요. 보시면은 실제 법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답변이 생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소득세법 12조에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나열되어 있는 건데 12조 자체는 세부적인 비과세 소득의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있진 않아요. 보시면 이제 다 됐나요? 이 실제 법조항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소득세법 12조 보면은 여기에 무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실제 어떤 리스트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는데 보시면 시행령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내용을 찾아서 실제 그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만약에 해석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가져오고 판례도 가져와서 원하시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100% 맞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거 전문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성된 것들에 대해서 의견서 작성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른 형태의 문서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저게 법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들이 받으셔가지고 얘를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또는 고객용 문서 만들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약간 공문서 형식으로
법문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틀린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하셔야겠죠. 설문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AI로 활용해서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더 전문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세법 조항까지 이해하면서 알려주는 AI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부사장님 버티칼 AI 맞나요? 맞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네, 영역인 버티칼 네. AI 영역, 예. 넓은 범위보다 깊은 범위를 좀 팠다라고 해서 버티칼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 세법이 할루시네이션이 많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살펴보면 이 법률 체계라는 부분들이 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고 그 밑에 또 판례나 해석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하실 부분들이 이 법령의 체계, 절차와 체계에 맞는 판례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네, 잘못된 네.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자면 누가 굉장히 똑똑한 AI가 있다고 나는 월급쟁이인데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근데 의료비 지원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득공제가 되는 거야? 막 예를 들어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본법에 들어가거나 시행령에 들어가면 법은 자체가 월급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사도 검색을 해버리면 이상한 답변을 하거나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사도 검색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AI라든가 MCP를 터서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화면처럼 자기가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그 탐색의 경로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노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법령 AI보다 3.6배 이상의 점수가 높은 부분들을 만들어냈고 제가 이번 달부터 이제 공개를 조금씩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세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법률 세법 도움이라는 개념으로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가 전문가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아주 많은 고민들의 흔적이 담겨 있다. 버티칼 AI 영역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의 실용진행이 되게 높거든요. 실용진행이라는 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아는 건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쵸.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좋은 노하우, 학습 능력, 그분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저희가 이 노바라는 탐색 기법에 아주 새로운 방법론들을 만들어서 그냥 법령 엔진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질 높은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그 전문적인 버티칼 AI 영역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기존 사례에서 맥락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더존 비즈원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년이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 함께하면서 내년은 어떤 모습일까? 더 고객사도 늘어나고 더 혁신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에이전트 AI 관련된 서비스 뭐가 있을지 양정환 차장님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앞에서 영자가 지금 깜빡거리면서 시간이 다 지났다고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마지막 꼭지니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내년에 그리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미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맞춤형 에이전트,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형 에이전트. 지금은 에이전트를 불러와서 뭔가 시켰지만 찾아가는 에이전트입니다. 그걸 관련해서 저희가 채권 관리 이 프로세스와 맞춰서 한번 이 프로세스를 그려봤는데요. 채권 관리 쪽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라서 이게 자동화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급 예정일이 7일이 초과되면 영업 담당자가 확인해서 독촉 메일 초안을 독촉 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7일 후에도 답이 없으면 내용 증명 보내고 그 이후 14일 후에는 채권 처리를 해서 작성해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고 보시면 만약에 내용 증명 2번 보내는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면 먼저 영업 담당자한테 이렇게 먼저 알림이 옵니다. 7일 초과건이 있다. 네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채권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채권자나 1억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신입사원이면 채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회사의 채권 관리 프로세스가. 그것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독촉 메일 작성, 내용 증명 그리고 채권 처리를 해서 작성하는 이 내용을.
그리고 나서 신용도 조사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ERPA 회계 모듈에 있는 채권 연령 분석 데이터도 가져야 되고 기업 신용도 분석과 관련된 노하우들도 필요합니다. 저희 더조는 그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AI에게 아까 보내드렸던 그 맥락에서 AI가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린 이후에 이런 신용 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독촉 메일을 보내도록 에이전트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초안을 작성할까요? 라고 하면 네,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또 이 독촉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원래 막 회계팀에 뭐 거래처 원장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필요한데, 저희는 이미 이 ERP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회계 모듈에서 뭐 세금 계산서, 미수금 잔액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독촉 메일 초안을 에이전트가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자는 확인만 하면 돼요. 틀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확인한 이후에 그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금이 됐을까요? 7일 이후에 에이전트가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셨나요? 물어본 이후에 이제 지금 되게 서운하게 이제 메일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해 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용 증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아까 보셨던 원피스라는 문서 편집 툴을 이용해서 에이전트가 내용 증명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편으로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에이전트가 다시 대금을 지급받았나 물어보고 나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채권 처리 의뢰서 작성 프로세스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안을 작성해 준다고 한 이후에, 사실 저희 영업 담당자들이 이 의뢰서 하나 작성하려면 하루 꼬박 걸리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져와야 될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거래처 원장이라든지 계약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납품 확인서 자료라든지 그 업체랑 보낸 메일 리스트 이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가져와서 AI가 이 전자결제 문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쭈루룩 다 있고 담당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첨부 파일까지, 이 거래처 원장 데이터라든지 납품 확인서 데이터 첨부까지 해주니까 담당자는 확인만 해서 넘기면 되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에이전트를 저희 꿈꾸고 있고, 저희는 솔루션에 많은 기능이 다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100% 활용해서 사용자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에이전트를 개발해드리기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내년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저는 지용구 부사장님의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기업 경영자, 대표자들도 AI를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면 AI는 기업 경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의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게 가장 진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내가 뭔가 업무를 동료와 같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부하 직원한테 뭔가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젠 제 습관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 친구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시키게 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거 뭐 얘기해서 또 그 데이터를 갖고 오면 또 제 마음에 안 들면 또 아까처럼 니들이 좀 잘해라 앞으로는 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차라리 60% 70%를 만들어 버린,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밑에서 위로 올렸다면 지금은 탑다운으로 내려요. 내가 만드는 거 여기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제가 올해 3월 달에 그 MS의 AI 투어 행사 때 사티아 나델라 그 CEO가,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오셨을 때 네, 마지막 질문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어떤 회사입니다. 저희가 고급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ERP라는 솔루션을 만들면서 저의 경험, 3년 동안의 경험이 이래요. 그 내용은 뭐냐면, AI는 기술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AI는 경영과 훨씬 더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 아주 깊은 뎁스에 있는 데이터와 정보들을 CIO, 전산실, CTO의 지원을 최소한만 받고도 CEO 입장이 대화하듯이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보안은 강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CEO에게 절대적으로 AI는 AI와 경영이 가까이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정말 중요한 시대다라고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패널 토의하면서 나 대신 먼저 알아서 해주는 AI, 그리고 내 회사를 정말 잘 알아서 도움 얘기를 해주는, 또 실행을 하는 AI,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AI, 정말 앞으로의 비전이 궁금하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2026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각 현장에서 일하실 때 원 AI로 혁신의
일에 혁신의 장을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패널 토의 마칠 텐데요.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